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벌써 11번째네요. 이 시간에는 2023년 4월에 치러진, 사실은 이제 제목은 4월인데 치러지기는 5월에 치러졌습니다. 어쨌든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지난번 그 3월에서 했었죠, 그죠? 이제 4월입니다. 시작할까요? 먼저 3월이랑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선택 과목 응시자 수부터 보면요, 먼저 그겁니다. 작년 자료를 봐야겠죠. 원래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2022년이죠. 한 해 동안 그 화작이랑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어떤 뭐 숫자, 비율의 변화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3월, 4월 이렇게 두 달 나와 있죠.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비율. 3월에는 이제 화작이 62.4, 엄매가 37.6이었는데 4월에는 뭐 화작 62.3, 엄매가 37.7. 뭐 미미하죠. 뭐 0.1%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3월, 4월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고3들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수능은 당연히 고3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 뭐 이모, 삼촌 뭐 다 같이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색 처리가 돼 있는 거는 아직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 자료를 보면은 짐작은 할 수 있죠. 작년의 경우 그 고3들의 숫자보다는 이 고3이랑 졸업생들 다 합친 전체 숫자에서 엄매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그 흰색이랑 회색 비교도 해야 되지만 이제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도 비교하죠, 그죠?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엄매가 33.8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은 엄매가 37.7. 이거는 좀 꽤 차이가 나죠. 뭐 한 4%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수능에서도 작년 수능에서 엄매가 35.1이었으니까 올해는 엄매가 거의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수학도 역시 이제 작년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 4월에는 확통이 54.5, 그 다음에 나머지가 미적 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은 확통이 51.6, 나머지가 미적 기하네요. 그러면 작년 4월이랑 올해 4월을 비교했을 때 이제 확통이 한 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적 기하로 갔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미적으로 다 갔죠. 왜냐하면 기하도 줄었어요. 작년 4월에 기하가 4.4%였는데 이제 올해 4월에는 기하가 2.8%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4월 얘기일 뿐이고, 그럼 이제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 4월에 예, 54.5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 수능은 48.2거든요. 한 6% 정도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올해도 올해 4월이 확통이 51.6이니까 아주 단순하게 한 6%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확통이 한 45%?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하가 뭐 55%. 그런데 기하는 제가 볼 때 5% 안 될 것 같으니까 올해는 미적만, 그러니까 기하 빼고 미적만 뭐 5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뭐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는 뭐 언제든지 항상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지금까지 아주 막 정확하게 뭐 숫자까지 다 맞춘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뭐 크게 틀린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학원. 역시 작년 자료 보시면요. 작년 4월 보시면은 물리가 29.1, 화학이 36.1, 생명이 62.9, 지구가 56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을 딱 보면 물리가 29.6. 이거는 뭐 작년이랑 뭐 그 필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게 이제 화학이 28.1. 제가 지난번 3월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물리랑 화학이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은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을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는 늘 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이제 4월에는 화학이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뭐 계속 뭐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생원이 65.8, 지구가 62.6, 뭐 이랬고요. 진짜 수능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올해 수능이니까요. 이건 이제 작년 4월과 이제 작년 수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물리는 뭐 비슷하고요. 이제 화학은 좀 줄었고 이제 생이랑 지는 이제 늘었습니다. 특히 지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올해 이제 수능 물리는 뭐 비슷할 것 같고 화학은 여기서 더 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생 좀 늘 거고 뭐 지도 좀 늘 거고 그래서 이번 4월에는 이제 생지 중에서 생이 더 많았지만 진짜 수능 가면은 뭐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지가 조금 더 많거나 왜냐면 작년에도 이 4월에는 생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수능 가면 지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올해도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수능 가면은 지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투 얘기하죠. 자, 이제 뭐 지난번 이제 3월 학력평가에서는 그 투 시험을 안 봤죠, 그죠? 그러니까 뭐 투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4월에는 이제 투가 봤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 4월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물투가 2.9%, 화투가 3.2%, 생투가 5.9%, 지투가 4%. 그래서 총 인원은 2만 1,000명 봤습니다. 2만 1,000명. 작년 4월 모의고사에서 투.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은 물투가 2.5, 화투가 2.3. 역시 투에서도 화투가 제일 적네요, 그죠? 작년의 경우에는 투에서도 물투가 제일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죠? 원투 보면 비슷하게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투가 5.3, 지투가 3.8. 근데 이제 합계는 18,900명. 그러니까 19,000명이죠, 그죠? 뭐 반올림하면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2만 1,000명이었습니다. 2만 1,000명. 그런데 이제 올해는 19,000명이네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다시 작년 4월 보시죠. 자, 작년 4월에 투를 선택한 학생이 다 합쳐서 2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을 보면요. 7월. 얼마죠? 17,0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을 보시죠. 작년 10월 얼마죠? 11,10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이랑 10월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된 거죠? 절반도 안 되죠. 2만 1,000명인데 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투라는 과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고3들은 뭐 당연히 알 리가 없죠, 그죠? 왜냐면 고2 때 계속 원만 봤잖아요. 투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이제 요즘 보니까 이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일부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고3 학생들이 막 호들갑을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늘 이래 왔습니다. 늘. 그러니까 다시 작년 4월이 2만 1,000명이었는데 작년 10월은 만 명이다. 그러니까 고3 중에서 이제 한 10,000명 정도 보는 거죠. 봤죠, 작년에. 그리고 이제 진짜 수능은 13,000명이었으니까 졸업생이 한 3,000명 정도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일단 시작이 19,000명이죠. 그러면 이제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이 10월에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의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뭐 한 9,000명? 뭐 9,000 초반?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두고 뭐 당장 일단 육모를 봐야겠죠. 근데 이제 육모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작년 육모 한번 보세요. 작년 육모에 2만 1,000명 봤거든요. 이건 이제 졸업생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 얼마 봤어요? 13,000명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모에서 이렇게 보기도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3분의 1.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은 뭐 계속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작년보다 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투가 줄어드는 거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줄어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특히 그 서울대 이과에서 투 필수를 이제 해제를 했죠. 그래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했는데 일단 4월만 놓고 보면은 뭐 예상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결국 진짜 수능에서 뭐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뭐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작년 수능을 어쨌든 13,000명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보단 당연히 적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0명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모르죠. 뭐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10,000명이 안 될 것 같고 뭐 5,000명은 넘겠죠. 그러니까 5,000에서 10,000 사이에 어떤 숫자일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수능을 실제로 응시한 학생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00명이 넘는다면 뭐 제가 틀리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10,000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올해 수능 끝나고 나면은 그 제 말이 그러니까 제 예상이 이제 옳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저는 10,000명 아래로 봅니다. 두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사회는 그 뭐 작년 4월에 뭐 생윤 62.4, 윤사 14.8, 뭐 한지 16.8, 세지 12.4, 동사 9.3, 세사 7.6, 경제 3.4, 정보 13.4, 사문 59.9 이랬는데요. 보니까 생윤 1등이고 뭐 사문이 2등이고 나머지들은 막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생윤이 1등이고 사문이 2등인 거는 똑같은데 윤사가 3등이 됐어요. 작년에는 한지가 3등이었거든요. 윤사가 4등이고 예, 뭐 그게 약간 역전이 됐네요. 그런데 뭐 워낙 생윤 사문이 많다 보니까 뭐 나머지 뭐 3등이냐 4등이냐 뭐가 중요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은 수능 가서도 비슷합니다. 수능 가도 뭐 역시 뭐 생윤 사문이 뭐 압도적인 1, 2등이고 뭐 윤사 한지가 뭐 한 3, 4등 정도 하고 이제 세지 정법이 뭐 한 5, 6등 정도 하고 뭐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뭐 매번 학력평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학력평가라는 거는 고3만 보는 시험이잖아요. 고3만. 근데 진짜 수능은 고3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학력평가 성적은 항상 이게 과대평가됩니다. 과대평가. 그래서 뭐 경각심을 좀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취지에서 보여드리면요. 자,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작년에는 3, 4, 6, 7, 9, 10, 11 총 7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흰색은 고3만 보는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칠한 게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월, 9월, 11월에 다 필요 없고 졸업생만 한번 보시죠. 자, 작년 육모는 졸업생이 65,000명이었습니다. 65,000명. 그런데 작년 구모는 78,000명이었고요. 작년 진짜 수능은 139,000명이었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육모를 본 졸업생은 진짜 수능을 본 졸업생의 반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아직 육모도 안 나왔으니까 좀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 뭐 사실 수능을 다시 보겠다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뭐 늘어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흰색 시험, 3월이건 4월이건 7월이건 10월이건 간에 흰색 시험은 졸업생이 다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고3들끼리 보는 시험입니다. 그 말은 잘 봐봐야 별거 없다 이거죠. 별거 없다. 왜냐면 진짜 수능을 고3들끼리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번 4월 학력평가에서 이제 고3만 보는 시험에서 전국에서 뭐 한 1,000등 정도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진짜 수능 가면 전국에서 1,000등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죠? 얼마나 하느냐? 2배 이상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등 했으면 고3들끼리만 이제 전국에 1,000등 했으면은 졸업생까지 같이 보면 2,000등 안에도 못 들어요. 뭐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현재 위치를 되게 과대평가하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많이 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지난 뭐 3월 학력평가 이 결과 분석할 때도 그걸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응시인원을 이제 작년 4월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YOI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자, 일단 이제 전체 그 응시 인원은 1.3% 감소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는 비슷비슷하게 감소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뭐 요즘 트렌드죠. 과학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은 1.3%가 감소했는데 과학 1만 놓고 보면 2.9%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2만 놓고 보면 10.4%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사회는 이제 4.3%가 감소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이제 사회과학 본 학생들 비율이랑 이제 올해 보면은 이제 사회가 좀 줄었고, 과학 2는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1으로 다 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목별로 또 보면 조금 부침이 있어요. 물어는 3.5% 증가. 그런데 화원은 무려, 뭐, 되게 충격적이죠? 무려 20.8%가 감소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제 생원은 6.5% 증가, 지구 시원은 이제 13.9% 증가. 어쨌든 뭐 화원이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학생 수가 적으니까 조금 뭐 충격적이긴 합니다. 뭐 생지의 절반도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투는 뭐 다 감소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물투 9.8% 감소, 화투는 26% 감소, 생투 7.5% 감소, 지구 2.7% 감소. 뭐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다 감소 분위기인데, 윤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사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윤사는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4.3%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사는 4.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놀랍지만 이제 경제가 1.1% 증가했네요. 나머지는 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뭐 동사가 많이 감소했고, 뭐 한지도 뭐 이쪽은 뭐 내가 뭐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과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는 이번에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 뭐 당연히 이제 엄매 만점자입니다. 화작 만점자는 당연히 표준 점수 최고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137점이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제가 이미 지난번 그 3월 학력평가 결과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험 자체가 고3들만 보는 시험이다. 그런데 진짜 수능은 다 같이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3들보다는 졸업생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들어오면은 1컷이 높아진다 이거죠. 높아진다. 2컷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이제 1컷이랑 2컷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성적표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는 이번 국어 1컷이 표준 점수 130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컷은 아마 표준 점수 132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4월 학력평가 국어에서 130점이나 131점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진짜 수능 가면 2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난 국어 1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2등급이야.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실제 수능 예상 등급, 요것만 제가 만든 거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이번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채점을
했죠. 그죠? 이제 그 출제를 했죠. 단 이제 채점은 평가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표상에는 표준 점수 124점이 2등급 컷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2등급 컷은 표준 점수 12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볼까요? 수학이 뭐 이번에 되게 어려웠나 봐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 미적 만점자죠. 표준 점수 최고점은 162점인데 성적표상의 1컷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136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몇 점 차이지?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미적 기준으로 막 70 몇 점 이렇게 받아도 1등급이 나오는 거죠. 뭐 되게 어렵나 봐요. 그런데 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성적표상에는 1컷이 136점으로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컷은 표준 점수 140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136, 137, 138, 139라면 사실은 여러분 2등급인 거죠. 열심히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등급 컷, 성적표상의 2등급 컷은 126이지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이 컷은 132가 될 겁니다. 자, 수학도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영어.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이번에는 1등급이 4.97%. 이것도 좀 적죠. 애초에 절대평가로 만든 것 자체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초에 영어를 절대평가로 만든 것 자체가 1등급을 4%보다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 뭐 개인적으로 한 7% 내지 8%, 뭐 이 정도면 이제 적절하다고 보는데, 뭐 교육청에서 영어를 어렵게 내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고3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지 뭐 아니면 둘 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고3들만 놓고 봤을 때 4.97%니까 졸업생들 들어오면은 이제 1컷이 높아지고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1등급의 비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뭐 어쨌든 뭐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입니다. 먼저 물원부터 보시면요. 뭐, 지난번 사물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국어, 이제 수학이랑 좀 다른 게 1컷이 올라가잖아요. 뭐, 2컷도 올라가죠. 그죠? 근데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서너 칸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학은 똑같이 서너 칸이 올라가지만, 이게 느낌이 되게 달라요. 이유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컷이 말해서 4칸 올라간다. 뭐 그러면 4점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4점만큼. 그런데 과학은 5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50점 만점에서 4칸이 올라가니까 이게 100점 만점으로는 8칸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이제 물원입니다. 물원에서 그 성적표상의 1컷은 69점이었습니다. 69점.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 그럼 이제 한 73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4칸 올라갔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시험에서 1등급 받았으면, 1등급 끄트머리 받았으면, 진짜 수능 가면 2등급 끝이에요. 2등급 끝. 이게 국어랑 수학은 안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컷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능을 계산했을 때 2등급 한 중간 정도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이번에 1컷 받았으면 2등급 중간 정도가 나온다고요. 중간. 그런데 과학은 다릅니다. 과학은 이번에 1컷이면 수능 가면 2컷이에요. 2컷. 과학 1만 그렇습니다. 과학 1만. 과학 2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졸업생 중에서 이게 문과, 이과 예를 들면 이제 졸업생 중에서 과학, 사회
하는 게 어떻게 누가 많으냐? 과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체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고3 중에서 과학, 사회 이렇게 나누면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반반. 뭐 정확하게 반반은 아닌데 사회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고3 빼고 이제 재수부터 시작해서 뭐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쫙 있잖아요. 우리 흔히 N수. N수생도 그러면 과학, 사회가 반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많죠. 왜? 다 뭐 의치한 약수 뭐 이런 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어쨌든 탐구의 경우에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학력평가 고3들만 있는 시험에서 1컷이면 진짜 수능 가면 2컷이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화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번 성적표상에서 1컷이면 수능 가면 2컷 나오죠. 세운도 마찬가지 1컷, 2컷 이렇게 나오고요. 뭐 지원도 마찬가지 1컷, 2컷 나옵니다. 단지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물어는 만점자가 한 0.7%, 화원은 만점자가 0.59%, 생호는 만점자가 0.88%.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적절한 난이도로 가면 어쨌든 만점자가 1%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한 0.5%에서 1% 사이. 요 정도면은 뭐 딱 좋습니다. 딱. 그런데 우리 지원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무려 1.82%. 너무 많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2를 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3들은 2, 성적, 뭘 처음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싶겠지만은, 매년 그래왔습니다. 올해가 조금 더하긴 한데, 조금 정도가. 자, 보시면요. 먼저, 이제 물투입니다. 만점자의 표현 점수가 98점이네요. 그죠? 이거는 매우 높은 점수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땠냐면은, 한 80, 82, 84,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98, 이러면 10몇 점이 더 올랐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못하는 학생들이 아직 안 빠져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생 중에서 작년을 보면은 절반 넘게가 빠져나갔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넘게가 빠져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럼 이제 이런 표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이 빠지겠어요? 못하는 학생이 빠지겠어요? 못하는 학생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 예를 들어서 절반이 빠지면 아래쪽에 있는 절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표현 점수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도 1보다 2가 표현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난이도를 또 어떻게 내느냐. 난이도를,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우리 출제자들이 지레 겁먹고 2 표현 점수 너무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를 너무 쉽게 낸다. 이러면은 오히려 1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모 보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막 1등급이 뭐 끝이 없죠. 그죠? 이번 1컷이 막 20 몇 점이래요. 1컷이.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원점수 기준으로 20 몇 점이 다 1컷이에요.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아까 국어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번 시험 1컷이면 국어 수학의 경우 이번 시험 1컷이면 진짜 수능 가면 2등급 중간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학원의 경우 이번 시험에서 1컷이면 진짜 수능 가면 2컷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2는 어떨까요? 2는 이번 시험에서 1컷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진짜 수능 가면 3컷 나옵니다. 3컷.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3컷은 좀 너무하고 한 3중반? 3중반 정도.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잘 본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절반이 빠졌으면 올해는 절반, 그러니까 최소 절반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절반보다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등급 받아도 2등급도 안 나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화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등급 받아도 이제 2등급도 안 나오고, 일단 뭐 생투도 뭐 1등급 받아도 2등급도 안 나오고, 치투도 뭐 1등급 받아도 뭐 2등급도 안 나오고,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전부 다 뭐 제 예상일 뿐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작년에는 이제 고3, 그러니까 4월이랑 10월을 비교했을 때 절반이 빠졌는데, 올해는 절반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딱 절반만 빠진다 이러면은 제 예상이 틀린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실제 수능 예상 등급도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투를 본 학생이 뭐 13,000명이었는데 저는 올해 이제 10,000명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10,000명 넘어가 버리면 제 예상이 틀린 거니까 그럼 뭐 이것도 다 틀리겠죠. 일단 두고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탐을 볼까요? 뭐 사탐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탐은 과학원이랑 비슷해요. 과학원이랑. 과학2가 제일 심하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1컷이면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수능 가면 뭐 2컷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윤부터 시작해서 일단 뭐 만점자 비율 한번 볼까요? 생윤은 0.72%, 윤사는 만점자가 2.83%.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쉬웠네요. 한지가 1.21%. 이것도 쉬웠고, 세지가 0.98%. 뭐 이건 뭐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죠. 동사는 3.8%. 난리 났죠, 그죠? 세사는 2.45%. 이것도 문제고, 경제는 0.04%. 이건 또 너무 적어서 문제고, 그 다음에 정법은 0.63. 좋네요. 그 다음 사문은 0.72. 좋아요. 주로 보니까 지리와 역사 계열이 문제를 다들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쉽게 내는 게 모두를 위해서 안 좋은데, 뭐 평가원에서는 좀 조절을 하겠죠, 그죠?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은 끝이 났고요. 이제 투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년 매년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올해가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는 하지만 4월 결과만 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예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4월에 투 본 학생이 21,000명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이 18,000명인데 저는 18,000이 작년보다는 적지만 이거보다 더 적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는 일단 이번 4월만 놓고 보면 이제 제 예상보다는 고3들이 쓸데없이 투를 좀 더 많이 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뭐 이거야 뭐 어차피 진짜 수능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뭐 학력평가 맞춰서 뭐 할 거예요. 학력평가 잘 봐서 뭐 할 거예요. 수미잡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번 올해 수능에서 이 투 선택자가 10,000명이 안 될 거다. 작년에는 1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00명이 안 될 거다라는 예상하에서 이제 모든 뭐 숫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물론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뭐 또 다음에 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동이었습니다.